안녕하세요. 리치걸스 연아입니다. 이 블록딜에 대한 사전 공시가 의무화가 됐습니다. 7월 23일에 지금 본격적으로 시행이 시작이 됐는데요. 블록딜 다들 아시죠? 시간 외에 대량 매매를 이야기합니다. 기업 임원들이 대량으로 주식을 팔면서 주식이 다음날 급락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먹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소액으로 투자하고 있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도 계속해서 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들이 주식을 대량으로 시간 외에 딱 팔면은 아무래도 다음날 주가가 훅 떨어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면 소액으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모르고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소액으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도화가 된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된 임원 또는 10% 지분 이상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발행 주식 수의 1%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을 거래할 때 30일 전에 공시해야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공시 내용을 보니까요. 블록딜의 목적과 주당 얼마에 거래할 것인지, 몇 주나 또 언제 거래할 것인지를 내용을 적시해야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전에 공시를 안 하거나 또 공시한 내용과 실제 거래한 내용이 다르면 이 당국에서는 제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만일 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은 좀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이 블록딜 때문에 주가가 하락된 그런 사건들이 좀 대표적으로 있었잖아요. 먼저 2021년 카카오페이 먹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요. 2021년 말에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등 임원 8명이 스톡 옵션을 통해서 취득한 이 주식을 시간에 매매해서 매도를 했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배신감 섞인 불만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먹튀 논란까지 이뤄지면서 굉장히 상황이 커졌습니다. 결국에는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는 이에 대한 책임감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고요.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요, 제도 시행 이후에 이 블록딜 사전 공시가 얼마나 잘 작용할 수 있을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정부가 업계의 우려를 좀 인식을 해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예외 조항을 뒀기 때문입니다. 거래 금액은 30% 범위 안에서 당초 계획과 달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일단 100억 원을 거래한다고 공시했더라도 실제 매매는 70에서 130억 원, 이 30% 범위 안에서 이뤄지면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연기금과 은행, 증권사, 또 벤처 캐피탈과 같은 재무적 투자자와 외국인은요, 사전 공시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속과 주식 배당, 인수합병에 따라서 주식 매매를 할 때에도 사전 공시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좀 안 해도 되는 예외 상황이 좀 있기 때문에 반쪽짜리 대책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일단은 좀 큰 손들의 대량 매매가 이뤄지는 블록딜이잖아요. 그래도 공시를 하도록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우리가 좀 대책은 할 수 있겠다라고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블록딜 사전 공시 의무화 좀 잘 지켜져서 우리 소액으로 투자하는 이런 개미 투자자들 좀 피해가 많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블록딜 사전 공시 의무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